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최장초입니다. SCHD ETF만큼 제가 좋아하는 ETF가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스닥 100 ETF인 QQQ인데요. 저는 QQQ의 미니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QQQM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 수량은 73주이고요. 포트폴리오에서 1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나스닥 종합지수라는 것이 있고요. 나스닥 100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스닥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3,000개의 기업을 가중평균해서 나타낸 주가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그 중에서도 상위 100개의 기업을 선별해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더 적은 기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3,000개의 기업을 담고 있는 나스닥 종합지수보다는 나스닥 100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변동성의 폭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나스닥 100이 품고 있는 테크 주식들이 주가를 이끌고 있죠. 그래서 최근 5년의 성과를 보면 기술주 100개만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의 성과가 나스닥 종합지수보다 더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QQQ나 QQQM은 나스닥 종합지수가 아닌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QQQ와 QQQM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따금씩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에 투자하셔도 무방합니다. 굳이 세세한 것까지 따져서 말씀드리면 QQQM을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QQQ의 미니 버전이 QQQM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니 버전인 만큼 가격은 더 낮고 운용 자산과 거래량은 QQQ에 비해 더 적은 대신 운용 수수료는 0.05%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수백억 대의 거래를 한 번에 진행할 것이 아니라면 QQQM의 자산 규모와 거래량 역시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운용 수수료가 더 저렴한 QQQM에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이미 QQQ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부 매도하고 QQQM을 매수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모아가시던 무방할 것 같습니다. Q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었네요. 아무튼 한 종목을 1년, 아니 단 6개월도 들고 가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운용 자산이나 거래량 0.05%의 수수료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주식을 투자하면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SCHD ETF를 비롯한 배당주를 좋아하는 저이지만 기술주도 같이 투자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과거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의 시작을 열었고 현재는 빅7이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을 필두로 다양한 테크 주식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중은 점차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23년 SCHD와 QQQ가 1년 동안 얼마나 상승했는지 한번 볼까요? 슈드는 0.91% 상승했었고 QQQM은 55%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그 중간 즈음인 25% 정도 상승했네요. 슈드에만 100% 투자했다면 2023년은 포모에 시달린 1년이 되었을 겁니다. 해가 바뀌고 2024년인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성과를 한번 보시면 슈드가 약 10%, QQQM은 17.5%로 올해 역시 나스닥 100의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럼 시계의 추를 조금 더 늘려 최근 5년간 SCHD와 QQQ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최근 5년간의 차트를 봐도 QQQ가 SCHD의 수익률을 훨씬 능가합니다. 슈드는 53%, QQQ는 150% 정도 상승했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은 닷컴 버블과 리먼 브러더스 이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량한 기술주들로 구성되어 있는 QQQ를 100% 투자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최근으로 봐도 더 길게 봐도 현재까지는 정답이었고요. 사실 앞으로도 정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QQQ 100%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다시피 오히려 나스닥의 비중은 포트폴리오의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던 수익률은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고 오랜 시간 쭉 보유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식에서 현재의 주가라는 것은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선반영하였던 미래 가치가 조금이라도 변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주가는 기업의 현재 재무 상태와 관계없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도 기업의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면 주가는 오르게 되고요. 반대로 현재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주가는 내려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기술 성장주들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를 어려운 말로는 PER, 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성장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점 대비 최대 낙폭률, 이것을 MDD라고 하는데요. 즉, 이 MDD를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QQQ를 100% 투자해야 한다.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에 투자해야 한다. 나스닥과 S&P 500 ETF를 반반 투자해야 한다. 등 다소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MDD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2년 하락장을 보시면 나스닥 100 ETF인 QQQ가 33% 정도 하락했고요. 지수가 30% 넘게 하락했다. 라는 것은 아시죠? 개별 종목이면 기본 반토막 이상 하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7 기업들을 더불어 넷플릭스, ASML, AMD, TSMC 등 최소 30%에서 70%까지도 하락했습니다. S&P 500 ETF인 부도 20% 하락했고요. 반면 SCHD는 이 엄청난 하락장 속에서 3% 정도 하락으로 202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마저도 1년간 받은 배당금을 더하면 손실이 없는 셈이죠. SCHD 투자자라면 모두가 아는 사실이겠지만 슈드에는 기술 섹터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슈드가 투자하는 섹터별 비중을 보시면 금융이 18%로 가장 높고요.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산업재, 경기소비재 섹터가 10에서 16% 비중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기술 섹터는 10.14% 정도 됩니다. 물론 올해 기준으로 보유 중인 섹터 비중이지만 2022년도에도 SCHD는 기술주의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S&P 500과 나스닥이 각각 20%, 30% 넘게 하락할 때 3% 마감으로 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QQQ의 섹터별 비중을 한번 볼까요? 기술 섹터가 50%가 넘고요. 그 후로 통신 섹터가 15%, 보이지는 않지만 금융과 에너지가 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시장 상황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기술주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2022년에는 결과적으로 3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SCHD가 투자하는 100개의 기업과 QQQ가 투자하는 100개의 기업 중 겹치는 기업이 10%가 안 될 정도로 낮은 중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만 보더라도 나스닥 100이 하락할 때 반대로 슈드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는 주식을 함께 투자하는 것이 변동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식류, 채권사 포트폴리오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변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저는 재작년과 같은 하락장, 작년과 같은 상승장을 겪어본 투자자의 입장에서 수익률에 대한 욕심은 조금 내려놓더라도 MDD 폭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배당 7, 성장 3의 비중을 설정했습니다. 재작년과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배당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MDD 폭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작년과 같은 기술주의 상승장에서는 성장 3이 가진 힘으로 포모를 극복하는 것이죠. 우선 현재로서 계획은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운용하는 투자 금액이 더 커지게 된다면 채권 등 자산 배분을 통해 조금 더 촘촘하게 운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S&P 500 ETF인 부도 23주 보유하고 있는데요. 더 매수를 안 한 지는 오래됐지만 부 역시 QQQM과 마찬가지로 성장주로 분류합니다. 과거 산업재나 금융, 소비재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S&P 500과는 다르게 현재는 기술주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저 스스로 S&P 500은 성장주로 분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 포트폴리오는 SCHD 70% 비중, QQQM과 부의 비중이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그냥 비중이 더 떨어진 쪽을 매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배당 중심의 ETF 투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나는 QQQ 100% 투자도 견딜 수 있다 라는 분들은 그냥 QQQ 100% 투자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투자 목적도 방향, 방법도 다 다른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것이 가장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 안에 들어있는 누구나 들으면 다 알 법한 돈 잘 버는 기업 몇 개만 필터링해서 거치식으로 투자해도 향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상향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와 매도의 행위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보유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 보유하는 행위를 하루라도 더 오래, 궁극적으로는 평생 보유하기 위해서 제 투자 성향에 맞게 배당 7, 성장 3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SCHD ETF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같은 축구 선수라도 맡고 있는 포지션이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등 다 다른 만큼 주식 종목 역시 각각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SCHD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배당을 기반으로 미래에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1차 목표가 되어야 하고요. 주가는 그 다음입니다. 슈드는 로직상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주가 상승률을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는 비교하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CHD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성장하는 배당금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요. 높은 주가 상승률을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QQQ나 개별 성장 종목, S&P 500 ETF의 비중을 더 늘려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중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휴가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